지난 5월 대전 통영고속도로 함양 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바다가슴곰을 치고 왔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버스 기사님이 도로공사에 먼저 연락을 하셨고 도로공사에서 다시 국립공원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5월 5일에 최초로 저희 접수를 받았고, 사고 피해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종보건기술원에서 태어난 KM53, 유난히 활동성이 강한 반달가슴곰입니다. 지리산에서 장장 90km, 경상북도 김천 수도산까지 종횡무진. KM53은 백두대간을 잘도 넘어다녔습니다. 여기가 그냥 보면 동물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봐보세요. 밑에 딱 앉아서 보면 동물 높이에서 딱 보면 길이 딱 보여요. 이렇게.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다시 수도산으로 향하는 KM53의 알 수 없는 행보. 과연 무엇이 백두대간을 넘게 하는 걸까? KM53,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 봅니다. 김천시와 거창군에 걸쳐 있는 수도산은 덕유산과 가야산 사이에 위치한 명산 중 하나입니다. 산세가 수려한 이곳엔 참나무 같은 화렵수가 유난히 많아 가을이면 나무 열매들이 지천인 곳이죠. 곰이 겨우살이를 준비하기엔 딱 좋은 서식지입니다. 산기슭 마을에서도 가을이면 도토리 모으는 일로 분주합니다. 약입니다. 물러가지고 묵으라면 됩니다. 그 덕에 먼 옛날부터 곰이 많았던 동네랍니다. 곰이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가북에 가북 쪽으로 오잖아. 산이 험악해요. 곰이 옛날에 우리도 얘기 들었고, 조만간 때 보면 바위 많고 험악한 산에 댕긴다. 산출대 광대를 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보면 피해. 어르신들한테서는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 봐요. 듣고 우리도 조그날 때 곰을 봤지. 우리 자랄 때. 그러면 한 50년 정도. 한 50년 됐지. 그렇죠. 50년 전이겠네요.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반달가슴곰 KM53. 지난 8월 27일에 방사돼 현재 수도산 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KM53은 특수관리 대상으로 종보건기술원 연구원들이 24시간 그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음이 잠시라도 끊기면 비상입니다. 수신음은 좀 정지된 상황인가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수도산이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 김천 쪽도 있고 저기 거창 쪽도 있고 이제 산 뒤편에 있거나 등선 너머에 있거나 아니면 골 안에 있어가지고 직선거리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방향 수신음이 잘 안 나옵니다. 야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겨우 수신음으로만 KM53의 상태를 멀리서 확인할 뿐입니다. 추적팀과 곰의 숨바꼭질이 하룻밤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다음날 새벽, KM53의 수신음을 포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신음 감도는 미약하게나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새 그의 행적을 쫓아 이곳저곳 헤맸습니다. 감도 하나 정도로 다. 이쪽에서 한 2, 3만 살짝만 올라가면 수도암이나 그런 그쪽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수신음이 잘 들리는 곳에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네, 이쪽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거 하신 거? 앱이 다 나오나? 지금 이게 B고요. 말 그대로 곰 찾아 산만리. 네, A, B 둘 다 나옵니다. 앱이 둘 다? 네. 행적이 포착된 곳은 월매산 정상 부근. 하루 만에 3km 이상 이동을 한 겁니다. 호기심 많은 곰은 이곳저곳 먹이를 찾아 움직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번 찍어봅시다. 바위가 많고 고랑이 깊은 우리 산줄기. 신호가 자주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번거로워도 일일이 이산저산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연구원들은 추적 관찰을 위해 밤샘을 밥 먹듯 해야 합니다. 마침내 KM53과의 숨바꼭질이 1박 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놓치면요? 네. 스트레스죠. 그 자체가. 어떻게든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30분이라도 그게 놓치면 불안하거든요. 행여나 또 얘가 30분 상관은 능선 두세 개 정도는 우습게 넘는 시간인데 지금 이들은 수도산에서 아주 특별한 곰과 동거 중입니다. KM53 때문에 당혹스러운 곳은 또 있습니다. 지리산에 위치한 종보건기술원 남부센터입니다. 바로 KM53이 태어난 곳이죠. 20회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이곳에서는 현재 50마리 넘게 곰을 야생에 방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암컷, 검은색은 수컷 해서 매일매일 위치 정보를 표시를 해서 모니터링의 주 목적은 곰의 야생성을 확인하는 거라는데요. 민가에 반복적인 피해를 유발시켰던 개체들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회수를 해서 이 학습장에 그래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이제 25번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 있고 53번은 지리산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쪽으로 빼놓은 상태죠. 이제 지리산에는 현재 50마리 정도의 개체가 이미 있고, 그 KM53 같은 경우는 나가는 시점에 그 내가 3살, 4살 때였기 때문에 한참 활동을 하는 시기와 또는 이렇게 서식지의 비좁음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멀리 나갔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명 KM53은 한국에서 태어난 수컷이란 뜻인데요. 2004년 곰을 최초 방사해 야생에 적응한 개체들이 지리산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KM53도 2015년 1월 그렇게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KM53은 자연 적응 훈련장에서 야생 훈련을 마친 후 그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당연히 지리산에 있을 줄 알았던 그의 수신음이 끊기고 언제부터인가 행적이 묘연해진 상태. 그러다 돌연 지난해 수도산에서 곰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리산과 경상북도 김천의 수도산은 직선거리로 9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어떻게 수도산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제가 당직이었고요. 당직자라서 이제 사무실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산에서 곰이 지금 있는데 이거 곰 방생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방생한 적이 없다. 혹시 멧돼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격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동물, 분명 곰이었습니다. 여기가 초코파이 이제 먹는 영상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네. 초코파이가 이걸 잘도 찍으셨네요. 초코파이 먹는 그거 이거는 물 먹는 사진이고요. 아직은 방사한 곰인지 아닌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 포획 트랩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원 확인. 2017년 6월에 수도산에서 곰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 개체를 포획해서 왔을 때 보니까 저희가 방사했던 개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곰은 바로 문제의 KM53. 백두대간을 타고 지리산을 벗어나 수도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의 행보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과연 KM53은 왜 수도산까지 간 걸까요? 수도산에 잡혀가지고 처음에 최초 포획이 돼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자연정원 훈련장에 데리고 와서 자연정원 이제 야생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 KM53. 포획 20여일 만에 다시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동한 개체를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 주변 서식 환경을 마련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지역에는 아직 곰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 탐방객들에게는 또는 주민들에게는 곰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회수를 해서 지리산에 방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KM53은 특수관리 대상, 그의 동선이 모니터링되었는데요. 50여 마리 다른 반달가슴곰처럼 지리산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는 2017년 지리산에서 동면을 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5월 5일 새벽,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곰이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속버스에 묻은 짐승의 털과 배설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수컷 반달가슴곰 KM53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리산에 잘 정착해 살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KM53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은 곧바로 지리산 야생동물 의료센터로 전해졌습니다. 버스였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반달가슴곰을 치고 왔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버스 기사님이 도로공사에 먼저 연락을 하셨고, 도로공사에서 다시 국립공원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시면 아예 앞범퍼가 움푹 들어가고 배설물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지린 거죠, 쉽게 말하면. 치이면서. 생태계가 끊긴 도로를 운 좋게 잘 건너다녔지만 이번에는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운이 좋으면 전신 골절이고, 운이 안 좋으면 내장 파열이어서 운이 좋든 안 좋든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고 후에도 다친 몸으로 이리저리 혼자 산을 돌아다니던 KM53. 포획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잡고 보니까, 마취를 시켜서 보니까 겉으로 일단 보이기부터 많이 부어있었고, 만져보니까 골절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체를 하지 않고 의료센터로 급하게 데리고 와서 이제 최초에 찍은 사진인데, 방사선 사진인데,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곧바로 전남대 수의과 교수들과 함께 의료팀이 꾸려졌고 장장 12시간의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4개 조각으로 부서진 왼쪽 앞다리뼈를 잇는 쉽지 않은 수술. 두 발로 걷는 인간에 비해서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앞다리 하중이 더 큽니다. 앞다리 하중이 두 앞다리에 한 60에서 70%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했기 때문에 철판을 대고 나사를 박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2개를 적용을 했어요. 분명히 이게 수술 직후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한 달 후부터는 재활치료에 들어갔죠. 왕성한 활동량만큼 회복력도 남달랐던 KM53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그 KM53이 수도산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지리산에서 동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개체는 수도산을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돼서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KM53은 또 수도산을 갈 것이다 라는 추측을 했는데 역시나 5월달이 되면서 수도산 방향으로 묵묵히 그 발걸음을 이 못 말리는 수도산 발악이 KM53. 수술 후 KM53은 야생 적응 훈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혹시라도 야생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개체를 재방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수술 후에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의 사람들의 접근 또 차단을 하고 수술이 잘 끝나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 결과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먹이를 취하는 그런 노력들도 잘 하고 있었고 보행이나 나무 타기 등도 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재방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죠.